우선 그 본선 진출하셔서 3선 도전하시게 된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유권자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네. 예. 유권자 여러분, 청주 시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온 국민이 또 온 나라가 크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해 주시고 또 마스크 부족 상태에서도 애프터 유 운동을 해주시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 먼저, 의료진 먼저, 환자 먼저, 어르신들 먼저, 이렇게 아름다운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코로나19와 싸워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질병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이번 총선에서 승리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어서 현실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의원님. 예. 그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문체부 장관을 2년을 하는 동안 지역을 비워두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홍덕 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 지난해 4월 이제 장관 임기를 마치고 오면서 2배 더, 3배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지역을 다니면서 만나는 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역의 현안이었던 것들은 거의 다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송 제3산단이 저에겐 제일 큰 과제인데,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게 관계부처 장관을 만나서 3조 3천억이 들어가는 204만 평의 부지에 조성되는 오송 제3산단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했고요. 또 옥산의 제일 큰 현안인 농수산물 시장을 현대화해서 이전하는 사업, 이것도 제대로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을 장관을 하는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기재부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차관을 만나서 이 문제가 탈락되지 않도록 선정되도록 하는 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강내면의 흥덕구청이 이전해서 그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 일에도 함께 했고요. 또 청주가 문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게 하는 일을 장관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에 건립과 함께 좋은 미술 작품들이 내려올 수 있게 된 것도 장관을 했었기 때문에. 혹시 재선 의원으로서 기억에 남는 대표 발의 법안이 있다면 한 가지만 해도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문화진흥법, 그리고 더 대표적인 거 하나 들으라고 하면 지역문화진흥법 말고 문학진흥법을 발의해서 재정법으로 통과시킨 것, 이걸 들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가 그 오래된 문학의 역사를 갖고 있고, 근대문학에서도 아주 뛰어난 시인들이 있어요. 윤동주 시인, 이육사 시인, 한용운 시인, 김소월 시인, 훌륭한 문인들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 문화국가인데, 대표문학관, 국립문학관이 없어서 외국에서 문인들이 오면 행사 끝나고 난 뒤에 그냥 식당으로 가요. 우리 문학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개별 문학관들은 지방에 있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국립문학관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국립문학관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 국립문학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재정법으로 발의해서 통과시킨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지역의 사실 최대 현안이라고 보면요, 우리 의원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긴 했는데요.
그 보면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립의 문제라든지 네.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경부선 ITX로 이제 사업이 변경돼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KTX 세종역 신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인 현안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입장은 어떠신 건지? KTX 세종역 네. 안 됩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네. 이미 이낙연 전 총리가 총리 시절에도 안 된다 반대를 했고요. 주무부서인 국토부 장관도 반대를 했습니다. 대통령도 인근 시도가 합의하지 않으면 추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충남, 충북, 세종시 인근 시도가 합의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다라고 네.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요. 이거는 확고부당합니다. 네. 뭐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세종시는 자꾸 거론하고 싶어해요. 네. 왜? 선거 때마다 표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네. 표에 도움이 되니까 거론하고 싶어하고 이슈화하고 싶어해요. 네. 그런데 그 이슈화하고 싶어할 때 휘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또 LNG 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도요. 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대로 암 발생 가능성이 있을 정도다. 안 되죠, 그러면은요. 안 되는 겁니다. 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뭐 또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다량으로 배출해서 그렇지 않아도 미세먼지 발생 일수가 180일. 전국에서 제일 높은 도시가 청주인데 여기에 또 이런 그 유해물질이 막 뿜어져 나오게 한다? 이건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이거는. 네. 그런데 이제 자 이렇게 국민의 건강권, 청주 시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문제이라고 판단되면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기업을 도시가 유치할 때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이 들어오면 그 대기업이 쓰는 전기는 그 도시에서 또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또 같이 해야 한다는 거죠. 같이 하되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등의 유해물질을 어느 정도 배출을 하는지 기업에서 발표하는 게 있고 또 환경부가 측정하는 것이 있고 또 시민단체가 갖고 있는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치밀하게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퍼지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몇 킬로까지인지 그러면 지금 예정지에서 도시 전체가 휩싸이게 되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범위까지 퍼져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미세먼지 때문에 제가 오송 즉 청주에 저희 흥덕구에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유치했어요. 네. 환경부 장관을 찾아가서 이것을 유치하고 싶어하는 도시들이 많아요. 그런데 청주가 미세먼지 발생 일수가 제일 많으니까 청주에 세워야 된다. 국가기관이에요. 네. 미세먼지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만들기 위한 국가기관을 제가 환경부 장관을 만나서 오송에 유치를 했어요. 네. 지난해 연말에. 네. 그래서 일단 58명의 인원으로 출발을 해요. 네. 더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청주시의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대책, 맞춤형 대책을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세워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삼선 의원이 되시면 가장 먼저 좀 발의하고 싶은 법안이 있으신가요? 네. 삼선 의원이 되면 해야 할 일은 참 많지만 우선 지방과 관련해서 네. 지방대학 육성법 개정안을 또 발의하려고 합니다. 지역에서 대학을 다녀도 일자리는 서울 가서 수도권에 가서 또 찾잖아요. 아예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할 때도 우수한 인재들은 다 수도권으로 가버리고 지역 인재로 육성해 놓으면 또 일자리 찾아 수도권으로 가고 이렇게 하지 않고 지역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에 있어서 쿼터제를 적용하는 그런 법안인데요. 그래서 일정 비율 이상을 이 지역의 기관에서 채용을 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상대 후보에 비해서 가지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게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흥덕구에서 선거를 하는데 네.
상당부 국회의원과 흥덕구 국회의원이 흥덕구에 선거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흥덕구에 대해서 상당부 국회의원보다 흥덕구 국회의원이 더 많이 알겠죠. 네. 더 많이 일해왔겠죠. 네. 더 많이 하던 일을 더 잘 추진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호택 의원님이 상당구에서 하신 일도 많고 네. 상당구에서 앞으로 하시려고 공약 세우는 것도 많았고 상당구인 조직도 많으세요. 그럼. 다양한 조직도 많으신데 그걸 다 두고 흥덕구로 출마하셨기 때문에 경쟁력에 있어서는 흥덕구 국회의원이 당연히 높을 거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 보시고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번 총선은 뭐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선거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해서 효과도 없고요. 또 중앙당에서도 선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난 극복 대책위원회로 중앙선대본을 이름을 바꿀 정도로 코로나19의 사태에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을 믿고 또 지자체와 방역당국을 믿고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에서 벗어날 겁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의 상황이지만 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그런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함께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